마음이 답답해서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흔히 여행을 떠올린다. 여행을 통해서 기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행을 통해서 마음의 새로운 바람을 느끼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생각해 보면 의외로 그 연원은 색채에 도달한다. 늘상 보던 눈에 익은 사물이 아닌 새로운 색감을 안겨주는 자연 경치와 풍물을 접함으로써 신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색채는 비단 여행뿐만 아니라 심리, 과학, 문화에도 크게 반영되어 있어서 그 사연을 찾아보면 참으로 다양한 분야의 색채의 상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색의 광맥을 캘수록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으며 세계적 공통 분모뿐 아니라 각 나라 혹은 분야별 특성을 발견하게 된다. 예컨대 대부분의 나라에서 황금색이 널리 사랑받는 것은 색채 공통 문화의 대표적인 예이고, 이슬람 문화권에서 행운의 색으로 대접받는 초록색이 서양에서 요상한 색으로 여겨지는 것은 색채 차이 문화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계절에 따라 떠올리는 색채 이미지가 다르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이 다른데, 이는 색채가 단순히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심리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색채에 대해 막연한 느낌으로 대하는 일이 많다. 색채는 겉으로 풍기는 이미지 이외에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가령 평상시에는 회색이 싫었는데 최근 들어 자꾸 눈에 들어온다면 심리적으로 사회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거나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어떤 자극에 의해 마음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색채가 암시하는 그런 이성적 정보를 감지하지 못하고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느낌만을 색채의 전부로 안다. 색채를 문화적으로는 물론 이성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연색과 인간. 고향을 떠나면 왜 그리워질까? 빛이 있음에 색이 있다. 어둠 속에서는 색은커녕 물체의 존재 자체도 판단하기 어렵지만 밝은 빛 아래에서는 사물 특유의 색채를 명확히 볼 수 있다. 하늘은 파랗고 나뭇잎은 초록색이며 땅은 황토색이다. 심지어 무지개는 7빛깔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비가 그친 뒤 떠오른 무지개를 보면 행운을 얻는다라는 속설까지 있다. 왜 이렇게 사물마다 다른 색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빛은 여러 가지 색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666년 영국 물리학자 뉴턴은 프리즘을 이용한 분광 실험을 통해 빛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의 7가지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과학적으로 처음 규명했다. 또한 이 실험으로 인해
우리가 7색깔 무지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은 작은 물방울 입자가 분광 작용을 일으키는 덕분임이 밝혀졌다. 인류가 오랜 세월 무지개를 보며 느꼈던 매우 색다른 감흥은 사람들이 평소 감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색은 나름의 파장과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빨강의 파장이 가장 길고 보라색이 가장 짧으며 주파수에 따라 다른 색 지각을 일으킨다. 쉽게 말해 따뜻한 계통의 색일수록 투과율이 높고 차가운 계통의 색일수록 투과율이 낮다. 우리의 눈에 시시각각 하늘의 색이 다르게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파장과 주파수의 작용 때문이다. 낮에는 빛의 거리가 짧아 단파에 산란작용이 일어나 하늘이 파랗게 보이지만 해질 무렵에는 빛이 통과해야 하는 대기층의 거리가 길어지는 까닭에 파장이 긴 붉은 계통의 색들만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서 붉은 노을을 보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빛은 만물에 비칠 때 굴절, 산란, 흡수, 반사작용을 거쳐 우리 눈에 도착한다. 그에 따라 우리는 같은 사과를 보더라도 각도에 따라 붉은색의 농도를 다르게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물체 그 자체가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체 표면에 반사되는 빛의 특성에 따라 색채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긴 파장을 많이 반사하고 짧은 파장을 흡수하면 붉은색으로 보인다. 또 같은 물체라도 형광등과 같은 백색 전등에서 보는 것과 백열 전등과 같은 황색 전등에서 볼 때 생기는 차이도 파장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자연색이다. 자연색이란 인간이 자연에서 느끼는 색채를 말하며 사람의 성장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람은 인공적인 색채에서는 화려하고 강한 자극을 느끼지만 자연 색채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자연 색채의 대부분은 낮은 채도를 갖고 있는 까닭이다. 묘하게도 인간은 자연 색채를 벗어났을 때 향수병에 잘 걸린다. 특히 도시를 고향으로 한 사람에 비해 농촌, 산촌, 어촌 등 경치 있는 곳을 고향으로 한 사람이 훨씬 더 고향을 그리워하게 된다. 이것은 자연 색채 때문이다.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그토록 자연 색채가 깊게 자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끊임없이 달라지는 자연 색채의 변화 무쌍에 있다. 집 밖으로 나와 트인 자연 환경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살펴보자. 안개 자욱한 새벽은 은은한 회색이요. 솟아오른 태양은 붉은색이며 대낮의 하늘은 파란색이요. 저녁에는 그라데이션 효과가 강렬한 주황색일 것이다. 자연 색채의 특징은 그것만이 아니다. 자연 색에는 보색이 잘 조화가 되어 있다. 보색이란 색상이 다른 두 색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하여 무채색이 될 때 그 두 색을 서로 일컫는 말이다. 빨강과 초록, 주황과 파랑,
노랑과 보라색이 대표적이며 반대색이라고도 한다. 보색은 잔상을 남기는 특성이 있다. 어떤 빛깔을 한참 쳐다본 뒤에 갑자기 흰 종이에 시선을 옮기면 보색의 영상이 보이는 현상을 보색 잔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만큼 보색이 강렬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장미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연유도 따지고 보면 붉은 꽃잎과 초록 나뭇잎으로 대비되는 보색이 큰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정리해 말하자면 자연 색채는 모성의 다름 아니다. 항시 곁에 있으면서도 나의 시선과 마음을 묵묵히 받아줄 뿐 결코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이 곧 자연 색채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자연의 색채를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강한 인상을 받기에 한동안 고향을 보지 못하면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고향이란 성장하면서 머릿속에 형성된 색채 이미지가 인간에 대한 그리움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영상인 셈이다. 식물과 색채. 나무가 좋아하는 색은 초록색이 아니다. 나무는 대체로 두 가지 색을 기본으로 지니고 있다. 몸체를 이루는 황갈색과 나뭇잎에 나타나는 초록색이 그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나무를 떠올릴 때 그런 색 이미지를 당연하게 여기며 초록색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렇다면 나무가 좋아하는 색은 무엇일까? 아마도 초록색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나뭇잎도 그러거니와 숲의 주류를 이루는 색상이 초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나무는 공기 중에서 섭취한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물로 엽록체 안에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작용을 할 때 붉은색을 흡수하고 초록색을 반사한다. 붉은색이 영양소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돕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초록은 나무에게 달리 필요가 없는 쓸모없는 색이다. 그런데 초록색은 나무에게 버림받았을 뿐 인간에게는 큰 사랑을 받는다. 평화롭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까닭이다. 나무는 인간이 내쉰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인간은 나무가 내신 산소를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무와 인간은 색채에서도 서로 도우며 공존하는 셈이다. 나무가 여럿 모이면 숲이 되는데 숲의 색채는 지역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다. 기후가 추운 한대 지방에 경쟁적으로 쭉쭉 솟아있는 침엽수림은 짙은 녹색으로 단순하고 상쾌한 느낌을 준다. 이에 비해 따뜻한 온대지방에서 촘촘하게 어울려있는 침엽수림과 화렵수림은 온화한 초록색이 주조를 이루며 평온하면서도 담백한 느낌을 준다. 그런가 하면 무더운 열대지방에서 제멋대로 얽혀있는 활엽수림은 따뜻한 녹색으로 자유분방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준다. 숲은 이렇게 생김새뿐만 아니라 색을 통해 사람들에게 독특한 느낌을 준다. 물론 사람들은 그러한 색 이미지를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배우며 의식주에 자연스럽게 반영한다. 벼농사가 성행하는 농촌의 빛바랜 갈색 볏짚으로 지붕을 잇고 벽에
황토를 바른 초가집이 세워진 것이나 침침한 수림이 많은 지역에 어두운 색깔의 벽돌집이 세워진 것도 이런 배경에서이다. 인간이 알게 모르게 식물의 색이 환경을 결정지은 것이다. 인간이 환경에 지배될 때는 자연이 주는 색채를 그대로 느끼며 살았으나 인간이 문명을 건설하면서부터는 점차 식물들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때론 식량 확보를 위해 관상 목적으로 식물 재배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빛의 색채가 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느 정도 밝혀졌다. 처음으로 식물 성장과 빛의 색채를 연구한 사람은 프랑스의 생물학자 테시에이다. 그는 1783년 식물 위에 그물을 씌운 다음 그물 빛깔을 여러 가지 색깔로 바꾸며 어떤 색이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았다. 테시에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그 후 여러 과학자들이 색 유리 실험을 통해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 일부 학자는 파란색이 유익하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붉은빛이 식물의 발육을 돕는다고 주장했다. 화훼 선진국으로 여겨지는 네덜란드에서는 오늘날 원예와 딸기의 재배에 빨간 빛을 내는 네온 증기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리해 말하자면 식물은 붉은 빛을 좋아하고 초록을 싫어한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좋아한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을 받으면 성장의 장애를 겪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만나면 엽록소의 활동이 움츠러든다. 결국 식물은 인간과 같은 색상을 보며 사는 것이다. 산림출판사 색채의 상징, 색채의 심리 박영수